방위백서가 또 나왔는데 이제는 19년째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년! 언제죠? 2005년부터예요. 네. 19년, 왜 19년이라는 얘기가 나왔는지 일단 기사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또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곧바로 또 반박을 했는데요. 한국 측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계속해서 영토와 영해, 영공을 단호히 지켜내겠다는 결의 하에 의연하게 대응해 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일본 얘기야? 지금 방금 말한 게 우리나라 대변인 얘기야? 일본 대변인 얘기야? 일본이요. 일본 대변인 얘기지? 네. 다시 한 번만 불러주세요. 한 번만, 그 대목만 다시. 요거 일본 대변인이 한 얘기입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 영토와 영해, 영공을 단호히 지켜내겠다는 결의 하에 의연하게 대응해 갈 것이다. 이건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얘기한 거예요, 일본. 이제 뭐 대놓고 지들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이렇게 되면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같은 전투기 보내고요. 함정 보내고 오히려 맞불을 질렀거든요. 근데 우리 친일 매국 정권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이거 쉬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대사도 초치하고 이거 문제화 시켜가지고 일본하고 일본의 일본 외교성에다가 경고도 띄우고 이런 거 갖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담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일본 총괄 공사대리를 초치를 했어요, 대사 대리를. 예, 초치를 한 상황이고 우리 외교부는 강력 항의를 한 상황입니다. 중국도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했고요. 중국과 관련해서 또 내용이 있어가지고 중국도 이제 항의를 했고, 아무튼 매년 4월에는 그 국정 역사 교과서 검정 문제 불거지면서 독도 관련 얘기 나와서 논란, 여름쯤 되면 방위백서 나와서 논란. 그러니까 일본이 연례 행사처럼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웃겼던 게 이 기사를 여러분 보셨어요? 못 봤어. 주말에? 한 번도 못 봤어. 그죠? 못 봤거든요? 폭염 경보만 언론은 뭐 하는 거예요? 졸라 때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못 봤어. 찾으면 있는데 눈에는 안 띕니다. 왜냐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그게 거야.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일본이 또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했다. 이거는 하면 할수록 계속 뉴스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못 봤어. 아니 봐봐. 찾아봐야겠어, 이거.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지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미디어들이 막 올리는데 한국이 가만히 있다? 그리고 언론에도 안 나고 대외적으로 다른 국가들한테도 홍보를 안 하고 그냥 당하고 있다 그러면 둘이서 뭐 합의 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야, 일본이 저거 억지 쓰고 있네 이러고 생각하는 남의 나라가 어딨어. 저기 제3국 입장에서는 그건 우리끼리 알아서 할 문제야. 근데 뭐 이걸 가지고 가갖고 뭐 국제 여론은 알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상관없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저기 부부 사이도 말 안 하면 몰라요. 말 안 해도 내 마음 알아주겠지 하지 말래잖아요. 전문가들이 말을 하래잖아. 부부 사이에도 말을 하래잖아. 근데 이제 기시다 쪽에서, 일본 쪽에서는 말 안 해도 아는 거지. 이 정부가, 이 언론이, 한국 정부나 한국 언론이 별로 크게 얘기 안 할 거라는 거야. 이거 원래 난리가 날 상황이에요. 말이 돼? 독도는 어떻게 일본 땅이야, 이게? 이명박도 말이죠. 원조 친일파지만 지가 지지율 빠지고 임기 말년에 쫓겨나게 이렇게 당에서 출당당에 생겼을 때는 독도 갔어요. 눈치를 보고 행동을 한 건데 지금 이놈의 정부는 지지율이고 뭐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레기들이 알아서 쪽쪽 빨아주거든요. 기레기들이 문제예요. 정말. 기레기들이 문제입니다. 아니 어쩌면 윤석열은 지금 태평성대에 그 간신에 둘러싸이는 옛날 운능한 왕처럼 태평성대 국민들이 전부 다 윤석열 보면서 윤비어천가 부르고 있는 걸로 이러고 착각할 수도 있어.
괘씸한 장어 같은 놈들 빼고는 애국장어 애국장어. 빼고는 모든 국민들이 나만 보면 좋아서 난리구만 이렇게 자뻑에 빠져 있는 게 맞아요.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 착각 속에 사는 거죠. 혼자만의 세상에서. 그리고 난 제일 걱정스러운 게 우리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이 어느 시점부터 이제는 그 대놓고 일본해라고 진해 그 지도나 또는 미군하고의 연합훈련 안에서 작전 지도 같은 데다가 대놓고 일본해라는 호칭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안 고쳐져. 예전에 우리가 항의하면 고쳐줬거든? 구글에서도 바꿔줬거든? 이제는 아예 안 바꿔줘요. 아니, 이 정도 오도록 아무런 대책을 안 취하고 있으면, 이건 뭐 나중에 맞짱 떠갖고 되찾아올 각오가 있는 거 아니면, 이렇게까지 다음 정권에 이 부담을 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걔들이 그럴 거야. 나 그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왜 지금 와갖고 이러는데? 어떻게 계속 일본어라고 할 수 있는지 이걸 또 항의도 안 하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농담 아니라 김정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에? 김정은이 나서갖고 뭐래? 아니 이제 미국, 일본하고 북한하고 뭐 수교나 이런 거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얘기할 때 이거 역사적으로 문제의식 갖고 사고하고 독도 니네 거라고 하지 마! 라고 한마디 해주기 전에는 우리나라 정권이 하는 얘기는 일본은 듣지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무능한 정권이 아니 어떻게 북한을 기대해야 돼? 아 진짜 아니, 오히려 뭐야, 북한이 이게.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한테 더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그럴 거 아니야. 도대체 윤석열 괴뢰 도당은 뭐를 하길래, 우리 민족, 한민족의 영토와 역사마저도 부정하느냐. 이런 소리를 듣게 생겼어요, 지금. 그 말 들어도 할 말 없지 지금. 이런 와중에 우리 윤 정부가 오사카 엑스포 전시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2025년 오사카 엑스포 개막을 앞두고 해외 전시관을 짓겠다는 국가가 단 한 나라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한국이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시는 한국으로부터 가설 건축물 허가 신청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기본 계획서를 수리했는데요. 오사카시는 신청 국가를 밝히진 않았어요. 그런데 교도통신의 취재 결과 한국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도 일본 언론을 통해서 알아야 돼. 저는 이거 의도치 않게 잘한 짓이고요. 왜 뭘 잘해 뭘? 왜냐면 지금 오사카 박람회가 망해가고 있거든요. 네, 자국민조차도 관심이 없어요. 뭐냐면 이게 오사카 박람회가 국제 박람회이긴 한데 인정 박람회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는 그 시설물이나 전시관은요 다른 나라에서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 짓는 게 아니라 그 다른 나라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부지를 받고 거기 가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공사팀을 못 보낼 거면 일본에 있는 건설업체한테 이제 하청을 줘야 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2025년 개막이잖아. 네. 근데 아직 도로도 안 닦였어. 와. 그리고 그러니까- 신청도 안 한 거지 네, 다른 나라에서. 이거 그냥 맨 땅인 거야. 허허 벌판이야.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오다를 줘갖고 지금 지어라 라고 말을 해도 네. 죽었다 깨나도 이게 2025년까지 안 지어집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게 지어지려고 하면 일단 기초시설은 빼놓고 이게 지어져서 완성돼서 문제가 없구나라고 하는 안전점검까지 하는 게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2024년 6월달 즈음에는 완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얼마 남았어요? 한 8개월, 10개월 정도 남은 거예요. 네, 1년도 안 남았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지어. 왜냐면 지금 받아갖고 어떤 업체한테 일을 시키잖아요? 공사 자재를 거기까지 갖고 갈 수가 없어. 다누린 건설이 할 거예요. 아니, 다누린 건설이 할 수 있는 일이면 하지. 아니, 할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일본 건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한국 건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허가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신청도 없고 우리도 SOC가 부족하고 막상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속도로 그만한 건물들을 지어낼 업체나 기술이 모자란다. 그러면 골판지로 지으면 되겠네. 얘네 특산품. 천재인데? 예. 그럼 이제 중국 업체 지으면 맞아 막 대나무 집어넣고 석고로 해갖고 대충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랬다가 이제 완전 재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정치인이나 행정 관료들은 2년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취소를 했으면 반납을 했으면 뭐 요런 마음인 거거든요. 오사카 박람회를. 네. 근데 절대 또 이거를 취소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오사카 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부지 조성을 했는데 네. 20만 평 정도는 박람회 부지고 한 8만 평 정도는 카지노 부지예요. 그래서 이 카지노 사업에 정치인들이 돈을 엄청 받아 처먹어가지고 와. 이게 쉽게 말하면 오사카 박람회 망해도 돼. 카지노만 되면 된다. 그렇지. 카지노는 근데 지어야 되는 거야. 박람회장 크기만큼 카지노를 크게 짓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비슷한 사이즈. 카지노가 조금 적은데 조금. 네. 박람회는 안쪽에 있고 그러니까 이 부지 중에 안쪽에 있고 해변 쪽에 카지노. 전망 좋고 비싼 땅은 전부 카지노 부지란 말이야. 거기다가 이미 자본 투자하기로 해갖고 계약도 다 받았고 정치 자금도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이 아무리 행정 관료들이 이거 무리입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시끄러 이거 무조건 해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게 다 돌아가신 우리 아베 공의 업적인 거죠. 우리 아베 공이 남긴 3가지 업적이 있어요. 동경 오사카 초전도 그러니까 초고속 철도. 네. 요거 이제 90조 들이기로 해놓고 35조 설계하고 일반 철도로 돌아갔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도쿄 올림픽. 네. 완전 개망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오사카 박람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박람회도 사실은 박람회가 목적이 아니야. 카지노 건설이 목적이었거든요. 10조나 들였네. 네. 아니 근데 여기만 10조예요. 여기만? 왜냐면 카지노만. 북해도에도 짓고 이 kyushu에 5군데에 지어요. 일본 왜? 오사카만 주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아니죠. 지금 그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이 나도 줘 한 거고 그래 너도 해 그래서 그렇지. 다 나눠 가진 거예요. 커벌별로 하나씩 네. 했네. 그래서 뭐 북해도 이쪽 홋카이도 이쪽 뭐 중국 자본이 한다는 말도 있고 아무튼 이미 카지노 5개는 예약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마카오를 제껴버리고 미국을 라스베가스를 뛰어넘는 카지노 강국이 되겠다. 전 세계에서 빠찡코를 통해서 200조 원 도박을 하는 나라가 일본인데 카지노 하면 이거 400조 원이다. 이렇게 이제 큰 꿈을 꾸고 있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어찌 됐거나 내가 보기에 엑스포는 그냥 망해요. 이제 참석할 사람이 없고 시기가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엑스포 사업 자체는 반납하면 돼. 그럼 돈이 덜 들어. 네. 지금 들어오고 있는 SOC, 뭐 다리 건설, 도로 건설 이게 말로는 엑스포를 위한 거라고 하지만 카지노 가기 사실상 편하게. 카지노를 가기 위한 거예요. 야.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좌초되는 상황하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이럴 것 같으면 카지노만 하지 뭐. 저기 뭐 박람회 그거 해봐야 힘들기만 하고 어차피 신청 기업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려고 했는데 눈치 없이 우리가 한국이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가운데 땅에 좋은 거 하나 알바가 주시면 제가 들어가서 한번 좋은 거 지어보겠습니다라고 오버 충성질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도 동아일보를 보면은 전시관 신청 국가가 아무도 없다라고 했는데 아니 가서 하려고 그러니까 황당한 거야. 아니면 이 보도를 보고 우리가 일본에 충성을 해야지. 그렇지. 이번 기회에 일본을 구해야 된다. 이런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 제일 가운데
제일 번화가. 야, 일본이니까 이왕이면 좋은 데다가 찔러달라 그래. 그래서 제일 가운데다가 아마 이거 핵심 요지에다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기업들한테 막 현대나 뭐 이런 데다가 또 압박 줬겠죠. 가갖고 홍보관 지라고 강제로 할당하고 배당하겠죠. 근데 지금 있는 일본 입장에서 아니, 너만 아니면 백지화가 되는데 왜 네가 알을 받고 지랄이야. 괜히 그래갖고 네가 한가운데다가 뭘 만들어버리면 일단 거기까지 도로 뚫고 주변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180개국 중에 신청했던 중에 한 40개국, 30개국만 와가지고 쉽게 말해서 다 망한 엑스포를 해갖고 들어가면 엑스포는 엑스포대로 망해, 돈은 돈대로 날려, 욕은 욕대로 먹어. 아마 그나마 카지노 흥행도 실패할 거예요. 카지노 보러 박람회 보러 1000만 명 온다고 큰 소리 쳤거든. 걔네들이 와갖고 다 도박할 거라 그랬거든. 네? 근데 그 계획이 날아가고 나면 뭐 저거 결국은 내국인 카지노밖에 더 되겠어요? 네. 아니 근데 일본 빠칭코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요양원에도 빠칭코 시설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또 치매에 그렇게 좋거든. 심지어 빠칭코를 하면 신경장애나 이 통증장애 느끼시는 분들 있잖아. 네.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그래요? 통증을 못 느낀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 빠칭코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서 그 힘없이 누워 계시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빠칭코를 가야 돼 이러고 번뜩 일어나가지고 지팡이도 없이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정말 빠칭코를 간다는 거. 네, 빠칭코에서 재활을 하고 계시다는. 뭐 옛날부터 있었네 보니까. 네. 2015년부터 있었네요. 네. 노인시설서 도박. 카지노형 요양. 카지노. 이거 우리나라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요양원 하면 최모 씨가 또 생각나지 어머. 않습니까? 이걸 또 배워와가지고. 카지노형 요양원 괜찮다. 네. 이렇게 되면 저는 과천 경마공원 안에 요양원이 생긴다라고 보고 진짜. 있습니다. 골 때리네. 이 나라 진짜 골 때리네, 이 나라 진짜. 자, 여러분은 뭐 경마를 별로 잘 모르시겠지만 8월 달부터 이제 온라인 베팅이 가능해졌어요. 법이 개정해가지고. 그래서 저 진짜 저 버릇을 못 끊고 진짜. 그래서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네, 예, 하실 모바일을 예정. 통해 가지고 이제 네. 베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뭘? 응? 경마를? 경마를. 네. 그럼 뭐 경마만 해주겠어요? 경륜, 경정 다 해주겠죠. 네, 그렇게 되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쉬는 날 없이 네. 매일 온라인 도박이 가능한 도박 공화국으로 또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왜 좋아하시죠? 제가 언제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입에서 그냥 웃음이 삐질삐질 네. 숨기질 못하네요. 좀 바빠서 도박할 시간이 없어요. 다만 도박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 사업이 앞으로 또 새롭게 부강할 또 IT 산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눈치 없이 일본에 오버 충성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잘했다 이건 되려 오사카 박람회를 죽이는 짓이다 라고 저는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